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이 IT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 업종과 섹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카카오 주식을 먼저 볼 텐데, 길게 늘려서 보자고 하면 최근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이제 IT 업종들 중에 이제 뭐 그 온라인 결제라든지 비대면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쇼핑, 온라인 쇼핑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매출폭이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카카오톡 이제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변화를 주는데 가장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IT 업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순간적으로 매출폭이 빠르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 반짝 실적이 크게 반영을 순식간에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들 생산 기반으로 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람도 뽑아야 되죠. 그죠? 채용도 해야 되고 또 공장 설비도 해야 되고 이런 투자 비용과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도 요소가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럼 마스크 공장을 짓는데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까? 기계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요. 근데 IT는 그게 아니에요. IT는 이제 워낙 그 IT 쪽으로 다방면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오너나 이제 회사 측에서 요청만 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으로 얼마든지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빠르게 온라인상으로 또 이제 돈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매출도 순식간에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게임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도 이 IT 쪽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비대면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을 집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이제 게임주에도 크게 오른 부분도 있거든요. 실적을 실제로 반영을 했고요. 물론 또 게임이 재미있어야 되지만요.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가능성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주식을 보자고 하면 아무래도 최근에 주식 붐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투자에 대한 그 열기가 분 것도 사실 있습니다. 매출 폭에 비해서 그동안 내었던 이 박스 구간의 실적에 비해서 지금 오른 주식의 대비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주가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실적주는요, 여러분. 실적주는 실적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주가가 계속 오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분기 실적이 지금 상승 중이잖아요. 근데 이 분기 실적이 상승 중인데 여기서 한 분기만 꺾여도 주가는 힘을 못 쓰게 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실적에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이제 독점 부분에 대한 그 제재를 걸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주가가 꺾여서 힘을 못 줄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박앤세일이다 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왔고 반등 위치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반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매물이 물량을 가지고 던지지 않고 버텨주는 그 전제하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던 금액이 큰 매물대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매도를 한다. 큰 물량을 매도로 던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매도 물량을 심리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매수가 들어오면 매수를 따라가듯이 매도가 들어오면 매도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보통 발생을 해요. 매물대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등에서부터의 구경은 어디까지죠? 14만원까지예요. 14만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흘러내리면 더 힘들어지고요.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그 위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차트를 흘러가게 만드는지를 그것을 예상해야 되는데 그 요인이 지금까지 상승시켰던 요인이 매출이잖아요. 실적. 그러면 당연히 이제 3분기 실적 역시도 좋게 나와야 되고 4분기까지 유지가 되어야 주가가 계속적으로 탄력 있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올랐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주가든 똑같아요. 뭐 전기차가 오르기도 하고
또 정치 테마가 오르기도 하는데 왜 오르는지 이유를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재료라는 거죠. 재료. 제일 주식에서 무서운 건 뭐냐면 재료 소멸이에요. 그러면 카카오 실적 때문에 올랐는데 물론 카카오가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인데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할지라도 주가가 끝없이 달린다는 건 망상이죠. 망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재료가 있어야 돼요. 이유입니다. 이유.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투자할 이유를 줘야 돼요. 그게 실적이고요. 지금 카카오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이 된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랠리를 갈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 저항대를 어떻게 소화할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멸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일 지금 최근 카카오를 많이 사는 자리긴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주가가 정배열로 가파르게 상승하면 그때 제일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원래 그래요. 거래가 제일 많이 터졌죠. 제일 가파른 시점에서 원래 제일 많이 사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이 구간에 16만 원 이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전고점을 가면 상승 랠리로 갈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저기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안 팔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최근 들어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긴 박스를 뚫고 결국 카카오라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폭이 매우 가파르고 높다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IT 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IT는 그 인력이 이미 확충이 되어 있고 어떤 트렌드 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아이디어만 구상을 해주고 온라인 안에서 이제 활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순식간에 점프할 수는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장이요. 공장이나 기술, 생산 기술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생산 기술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서 특허를 내갖고 어떤 회사가요. 아이폰 만드는 애플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이 못 따라해요. 중국이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아이폰만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기술력이 있고 이 공장 설비 시설이나 만드는 제조 공장이 갖춰져 있고 또 특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진입장벽이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IT는요. IT는 진입장벽이 높지를 않아요. 지금 카카오가 저는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본격 출발을 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 구상들을 다양하게 포지션해서 이제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지금에까지 이르게까지 만들었잖아요.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IT 회사의 특성상 이것들이 생략이 돼요. 이 내용들이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제 복제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물론 여기서 이제 운영을 또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독점 형태로 가가지고 독점 형태를 유지해서 이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독점 상태가 이제 정부가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IP 기업들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는 단추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쟁 구도로 가는 거고, 이제 소비자들은 그런 경쟁 구도로 인해서 이제 싼 마진에서 이제 쇼핑몰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시장의 일반적인 수순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트렌드를 우리가 경계한다고 봤을 때, 이제 IT 회사 이렇게 빠르게 전환되는 이런 트렌드를 경계한다고 봤을 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역시도 이제 영원한 승자는 없다라는 염두를 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위치에서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나 어떤 기업의 좀 이점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런 박스에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박스에서 사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박스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사는 게 맞죠, 사실은. 이 박스를 돌파하고 나서 얼마 안 있는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겠죠? 이게 주식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가 되겠죠. 급하게 좀 빠르게 수익 내고 싶으면 박스를 돌파할 때 사는 거고, 만약에 내가 가치 투자로서
그냥 사고자 하면 박스권에서 사서 이제 상승 출발할 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위치에서 사면은 고민과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흔들 때마다 5만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매매를 좀 하기가 힘든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또 되기도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 도달해져 있어요. 이 파동의 원리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첫 파동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가파르게.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의 특징을 보시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갈수록 좀 힘이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가 이제 매출에 기반한 거죠. 네이버 역시도 매출이 19년도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늘어나고 있다가 4분기까지 늘어났다가 최근에 또 2분기까지 또 늘어난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기반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매출이 좀 줄어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는 떨어지지 않았죠. 왜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매출이 중요하다. 카카오나 네이버나 매출적인 부분이 재료가 된다. 그것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투자의 판단함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여러분께서 할 수가 있겠죠. 돈이라는 건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돈은 이제 만약에 이 카카오 네이버에서 이탈을 했어요, 돈들이. 그럼 다른 곳으로 갈 돈들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어요. 이걸 유동성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돈들이 이동하는 곳이 어딘지를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는 게 주식 이제 세력주 분석을 들어가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이 돈들이 계속적으로 꽁꽁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갈 수도 있어요. 채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실물 자산으로 가거나 부동산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에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신규 매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저의 견해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